서울 외곽 성북구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 한편에 심어진 감나무가 가을볕을 받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70대 노부부 박만수와 오정자가 살고 있었죠. 만수는 올해 75, 정자는 72였어요. 여보, 오늘도 혈압약 챙겨 드셨어요? 정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그런데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말이야.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만수는 38년간 구청에서 일한 공무원이었죠. 성실하게 일해서 과장까지 올라갔고 정년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했어요. 정자는 결혼 후 줄곧 살림만 해온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평생을 가정에 바쳤죠.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큰아들 박준호가 한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호야,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자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윤희는 어때요? 내 동생도 병원에서 야근 많이 해서 힘들어해. 준호는 43으로 중소기업 CEO였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했죠. 작은 딸 윤희는 41살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둘 다 서울 시내에 살면서도 부모를 자주 찾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도 좀 편히 살아야지, 정자야. 만수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했어요. 응, 여보. 자식들 손 안 빌리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어요. 만수의 혈압이 180을 넘나들고 당뇨까지 생겨서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했습니다. 정자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저렸어요. 아이고, 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정자가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붙잡았어요. 정자야, 괜찮아? 만수가 급히 다가왔지만 정자를 부축할 힘도 예전 같지 않았죠. 집안일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숨이 차고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것도 벅찼습니다. 정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늙었나 봐요. 정자가 밤에 침대에 누워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 같으면 이런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만수도 한숨을 쉬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들이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고민이 곧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윤희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두 남매가 동시에 온 건 추석 이후 처음이었죠. 뭔 일이야? 이렇게 같이 와서? 정자가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니? 만수가 돋보기를 쓰고 들여다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최고급 실버타운이에요. 호텔 같죠? 이런 곳에서 편히 지내시면 어떨까 해서요. 화면 속 시설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에 수영장까지 있었죠. 간병인도 24시간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회진을 돌아요. 응급실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정리라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두 채나 되고, 이걸 정리해서 실버타운 비용으로 쓰면 되죠. 잠깐, 그건 우리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정자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세금 문제나 관리 업무 같은 것들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기 힘들잖아요. 윤희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제가 간호사니까 이런 시설들 많이 봤는데 여기는 정말 최고예요. 병원보다 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쓰러졌다고? 언제? 만수가 정자를 쳐다봤어요. 정자는 어제 허리가 아파서 잠깐 바닥에 주저앉았던 걸 떠올렸죠. 아, 그건 그냥 허리가 아파서.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도 직장이 있어서 매일 와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집은 어떻게 하고? 만수가 물었어요. 팔아야죠. 어차피 이 큰 집에 두 분만 계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들고요. 정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요즘 집안일이 정말 버거웠고 밤에 만수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만수도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명의를 내 이름으로 옮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증여세도 절약하고 관리도 편하게 하려면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용도로만 쓸 거예요. 준호야, 그래도 그건. 만수가 망설였어요. 아버지,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려는 줄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윤희도 오빠를 거들었어요. 아빠, 오빠 말이 맞아요. 복잡한 절차는 오빠가 다 처리하고 부모님은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있니? 정자가 물었어요. 사실 이미 상담 받아놨어요.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자리 놓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몰라요. 준호는 계약서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결정하세요. 저희도 부모님 걱정하느라 밤잠을 못 자요. 그 순간 만수와 정자는 알았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통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자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알겠다. 한번 가보자. 만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을 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착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밝게 말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그랜드 실버파크는 정말 호텔 같았죠. 높이 솟은 유리 건물에 정원까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 정자가 감탄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피아노 연주까지 들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만수 어르신.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와서 만수를 태웠죠. 방은 15층이에요. 한강뷰가 정말 끝내줘요. 안내 직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설명했어요. 시설 투어도 해드릴까요? 좋죠. 정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까지 정말 대단했어요. 식당은 뷔페식으로 운영되고 한식, 양식, 중식 다 있어요.
간병사도 각 층마다 3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생각보다 좁았고 병원 같은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죠. 이게 뭐예요? 정자가 벽에 달린 빨간 버튼을 가리켰어요. 응급 호출 버튼이에요. 아프시면 바로 누르세요. 아, 그리고 이것 좀 작성해 주세요.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생활 수칙이에요.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정자가 서류를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기상 시간이 6시, 소등 시간이 9시?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예요.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외출할 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를 왜 해요? 만수가 당황했어요. 안전상 문제예요.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원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그리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가능해요. 준호가 서둘러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처음엔 좀 어색하시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정자가 아쉬워했어요. 어머니, 면회 시간이 끝나가요. 규칙은 지켜야죠. 윤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와줄 수 있어? 바쁠 것 같은데. 주말에 올게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갑자기 정막이 흘렀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걸까요? 정자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그러게. 뭔가 이상해. 만수도 찜찜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직원이 와서 말했어요. 식당으로 가시죠. 늦으시면 안 돼요. 식당에 가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앉으세요. 직원이 빈 테이블을 가리켰죠. 음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었죠. 간병사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체크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처음 오셨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왔어요. 저는 벌써 6개월째예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왜요? 정자가 궁금해했어요. 자식들이 처음에만 자주 와요.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똑같아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형광등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정자야, 잠 안 와? 만수가 속삭였어요. 응, 여보. 집이 그리워요. 나도 그래. 우리 집 마당의 감나무도 생각나고. 이틀째 되니 더 이상해졌어요. 샤워 시간도 정해져 있고 TV 시청 시간도 제한되었어요. 왜 뉴스를 못 보게 해요? 만수가 항의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자극적인 내용이 좋지 않아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며칠째 똑같은 멘트만 들렸죠. 정자야, 여기가 감옥 같아. 아무도 우리 안 챙겨. 만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요. 자식들이 금방 적응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죠. 어르신, 또 불평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지내시는데. 그때 정자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포장된 감옥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도 팔렸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박만수 어르신, 박정자 어르신. 새벽 6시 원장실에서 급히 호출이 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무슨 일이에요?
정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큰일이 생겼어요. 어르신들의 입소 보증금에 문제가 있어서요. 보증금이요? 만수가 당황했어요. 네, 준호 사장님께서 납부하신 금액이 이상하네요.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나오는군요. 원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당황했어요. 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분명히 돈을 냈는데 확인해 보니까요. 처음 한 달치만 입금되었고 그 이후로는 납부가 안 되었어요. 벌써 2달이 밀렸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똑같은 안내 멘트만 나왔죠. 원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연락해서 해결할게요. 어르신, 이미 여러 번 연락드렸어요. 사장님께서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에도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만수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아버지, 괜찮아요. 윤이라도 연락해봐요. 정자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야, 큰일 났어. 오빠가 연락이 안 돼. 실버타운에서 돈을 안 냈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오빠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엄마,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윤희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웠어요. 1시간 후 윤희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 회사가 문 닫혔어요. 뭐? 정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부도가 났대요. 그런데 오빠는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퇴소하셔야겠어요. 다른 대기자들이 많거든요. 오늘 중으로요? 갈 데가 없는데요. 만수가 절규했어요. 그건 저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납부 지연 시 즉시 퇴소라고 말이에요. 원장은 차갑게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원장님, 제발 며칠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정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안 됩니다. 이미 다음 입소자가 정해졌어요. 오후 2시 짐을 챙기라는 독촉이 들어왔어요. 정자는 손이 떨려서 옷도 제대로 개지 못했어요.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 일단 윤희한테 연락해보자. 윤희에게 전화했지만 엄마, 저도 지금 상황이 병원에서 큰 수술이 있어서 못 가요. 일단 모텔이라도 잡으세요. 라며 급하게 끊어버렸어요. 모텔? 만수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모텔에서 살라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여보.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실버타운 앞에 내려놓았어요. 큰 가방 2개와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어르신들, 안녕히 가세요. 차가운 인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여보, 준호 집으로 가봐요. 정자가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준호의 집으로 갔지만 아파트 경비실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사장님, 벌써 1달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이사를 갔다고요? 네, 급히 짐 빼고 가시더라고요. 새 주소도 안 알려주고요. 경비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절망에 빠진 2사람은 윤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윤희 집 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간호사님? 이사 가셨는데요. 전세 계약이 끝났나 봐요.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갈 곳이 없는 2 노인은 짐을 끌고 거리를 헤맸어요. 여보, 우리 어디서 자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단 서울역으로 가자. 거기 대합실에서 하룻밤. 만수도 목이 메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서울역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을 때 정자가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르겠어, 정자야. 정말 모르겠어.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만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믿었던 자식들은 사라지고 모든 재산도 날아갔어요. 정자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서울역 계단에 앉아 만수가 중얼거렸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지하통로, 밤 11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차가운 공간에서 만수와 정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처음이세요? 더러운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서 자려면 규칙이 있어요. 새벽 5시 반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해요. 영무원들이 쫓아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 좀 깔고 주무세요. 남자가 낡은 신문지를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첫날 밤이 가장 참혹했어요. 딱딱한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이 전부였죠. 정자는 추위에 떨었고 만수는 당뇨 때문에 계속 화장실을 가야 했어요. 여보, 약은 가져왔어요? 응, 가방에 있어.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때 먹지 못하고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몸이 더 안 좋아졌죠. 할아버지,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둘째 날 정자는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됐나? 정자야, 밥 먹어야지. 만수가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반으로 나눠줬어요. 여보는 드세요. 저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해. 쓰러지면 안 되잖아. 며칠이 지나자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해서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자는 죽고 싶었어요. 여보, 우리 차라리. 정자가 말을 꺼내다가 말았어요.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어요. 정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이에요. 일주일째 만수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당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여보, 여보. 정자가 만수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정자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했죠. 할머니, 구급차 불러야 해요. 젊은 노숙자가 119를 눌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만수를 실어갔지만 정자는 따라갈 수 없었어요. 보호자세요? 네, 아내예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자는 가방을 뒤졌지만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실버타운에서 급히 나오느라 챙기지 못한 거였죠. 신분증 없으면 안 돼요. 병원비 문제도 있고 구급대원이 난처해 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죽어가요. 정자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만수는 혼자 병원에 가고 정자는 서울역에 홀로 남겨졌어요. 여보, 여보. 정자는 밤새 울었어요. 70년을 함께 산 남편과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틀 후 만수가 돌아왔어요.
혈당 조절을 위해 입원하라고 했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나온 거였어요. 정자야, 미안해. 여보, 괜찮아요. 살아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만수의 몸은 더 약해졌고 정자도 며칠 굶어서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저기 무료급식소 있어요. 다른 노숙자가 알려줬어요. 무료급식소에 가는 길, 정자는 자신이 이런 곳에 줄을 서게 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이제 자신이 그 처지가 되었죠.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봉사자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했다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었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날 밤 만수가 정자에게 말했어요. 정자야,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죽는 거야.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간 이하로 사는 거야. 그래도 살아야죠. 혹시 준호가, 윤희가 우리를 찾을지도 몰라요. 정자는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죠. 자식들이 절대 찾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정자야, 내가 너무 한심해.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야? 만수가 흐느꼈어요.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서울역 지하 통로에서 보낸 열흘.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보낸 지 보름째, 정자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계속된 추위와 영양실조로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여보, 병원에 가야겠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 만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서울역 의료지원센터 가보세요. 무료로 진료해줘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2층에 있어요. 간호사님들이 와서 봉사하거든요. 정자는 반신반의하며 의료지원센터로 향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엄마, 윤희야? 윤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헝클어진 머리, 더러워진 옷, 그리고 말라빠진 얼굴. 엄마, 왜 여기에? 아빠는 어디 계세요? 윤희야. 정자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죠. 엄마, 일단 앉으세요. 진정하세요. 아빠는 지하에 계셔. 당뇨가 심해져서. 정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지하요? 설마. 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울역 지하 통로에서 자고 있어.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윤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조용히 해, 윤희야. 창피해. 창피하긴요. 엄마,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했잖아. 바쁘다고 했잖아. 정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윤희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실버타운에서 나왔다는 엄마의 전화를 무시했던 것을 말이죠. 엄마, 제가 몰랐어요. 오빠가 부도 났다는 건 알았는데. 부도? 준호가 부도 났어? 정자가 놀랐어요. 엄마 모르셨어요? 오빠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1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고? 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가족들 버리고 혼자서.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오빠가 엄마 아빠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대요. 정자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강남 아파트도 팔렸어요. 상가도 다 팔렸고요. 오빠가 사업 자금으로 다 써버렸어요. 윤희야, 그럼 넌 왜 우리를 안 찾았어? 엄마,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부모님 잘 모시고 있다고 했거든요. 실버타운에서 편히 계신다고. 편히? 우리가 실버타운에서 쫓겨난 지가 언제인데. 정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아빠 모셔올게요. 윤희는 급히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만수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죠. 아버지, 윤희야, 너 왜 여기에? 만수도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위로 올라가요. 윤희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윤희야, 우리 정말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의료지원센터로 돌아온 윤희는 부모님을 살펴봤어요. 두 분 다 심각한 상태였죠. 일단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병원비는? 만수가 걱정했어요.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윤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윤희야,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말만 믿고 부모님을 확인도 안 했어요. 윤희는 자책감에 사로잡혔어요. 구급차가 와서 부모님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윤희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빠야? 윤희야, 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지금 어디 있어? 그게 좀 복잡해. 복잡하긴. 부모님이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계셨어. 뭐? 그게 무슨. 오빠 정말 최악이야.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고 외국으로 도망쳤다면서?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윤희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다고? 부모님을 거리로 내몰고도? 미안해, 윤희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당장 들어와. 못 들어가. 지금 들어가면 감옥 가야 해. 빚쟁이들이 찾고 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희는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아, 정말. 이 자식이. 간호사들이 쳐다볼 정도로 분노했죠.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세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특히 남자 환자분은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입원이 필요해요. 윤희는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딸 노릇을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간호사 월급으로 부모님을 모시기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어요. 기자에게 제보해야겠어. 병원에서 부모님을 안정시킨 후 윤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윤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나야. 윤희야, 부모님 상태는 어때?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오빠 덕분에 거의 죽을 뻔했어. 오빠는 양심이 없어? 윤희야,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했으면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이 걱정만 하실 텐데. 준호가 변명했어요. 걱정?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알아? 서울역에서 비닐 깔고 주무셨어. 윤희야, 나도 힘들어. 지금 경찰에서 수배하고 있고 빚쟁이들은 위협하고. 그래서 부모님 재산까지 가져간 거야? 윤희가 핵심을 찔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대답해봐. 부모님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사실이지? 그게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강남 아파트도 팔았고 상가 임대료도 다 가져갔다며?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윤희야, 나중에 다 갚을 거야. 언제? 오빠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 윤희야, 제발 이해해줘. 나도 가족이잖아. 내 가족들 생각도 해야 하고. 준호가 울먹였어요. 가족?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야? 70 넘은 부모님을 거리로 내몰고도 가족 타령해? 그냥 부모님도 늙었고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윤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 정말 최악이야. 부모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윤희야, 오해하지 마. 오해? 녹음 다 됐어, 오빠. 뭐? 준호가 당황했어요. 나 이거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해. 윤희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완전히 망해. 이미 망했잖아. 인간으로서 완전히 망했어. 윤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윤희는 MBC 시사 프로그램 제보센터에 연락했어요. 저기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식이 부모 재산 가로채고 거리로 내몬 사건이에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희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녹음 파일도 보냈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취재해 볼게요. 일주일 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집 리포트가 나갔어요. 노부모 유산 가로챈 아들, 결국 거리로 내몰다. 충격적인 제목이었죠. 방송에서는 서울역 지하 통로의 모습과 함께 정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정자의 눈물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특히 준호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이 폭발했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라는 말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죠. 인터넷 댓글창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인간 쓰레기네요. 저런 자식을 키운 부모님이 불쌍해요. 감옥에 넣어야 해요. 수천 개의 분노 댓글이 달렸어요. 방송 다음 날 준호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미 부도가 났지만 연관 업체들까지 타격을 받았죠. 사장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봐야 해요? 직원들이 항의했어요. 준호는 태국에서 방송을 봤어요. 아,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이제 정말 한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으니까요. 윤희에게도 전화가 빗발쳤어요. 간호사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오빠 근황 알려주세요. 기자들이 계속 연락했죠. 하지만 윤희는 당당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병원 동료들도 윤희를 지지했어요. 잘한 일이야. 그런 형은 형이 아니야. 준호의 아내와 아이들도 피해를 봤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아.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내도 남편을 원망했죠. 방송 후 일주일 준호가 윤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야,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끝났어. 오빠가 먼저 끝낸 거잖아. 부모님 인생을 먼저 끝낸 거지. 나 정말 자살할 거야. 준호가 협박했어요. 그래, 알아서 해. 이제 오빠는 내 형이 아니야. 윤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팠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예뻐해주던 오빠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 그리고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과제였죠.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윤희는 성북구에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자와 만수는 새 집 문턱을 넘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만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모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 모실게요. 시민들의 후원금이 계속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세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편지와 함께 성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윤희가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수라고 합니다. 방송 보고 찾아왔어요. 아,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동수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사기요? 네,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그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후회가 많았어요. 김동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윤희 씨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단이요? 네, 든든한 노후 재단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일 당하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윤희는 망설였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시니까 의료 상담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말이에요. 정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윤희야, 좋은 일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재단이 설립되자 언론의 관심이 다시 쏠렸어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들 노인 유기 방지 재단 출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윤희야, 나 들어왔어. 공항에서 바로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왜 들어왔어? 경찰이 찾고 있잖아. 나 자수하려고. 더는 도망칠 수 없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정말? 응, 태국에서 방송 다 봤어.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내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 준호가 울먹였어요. 윤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오빠, 이제 와서. 윤희야, 부모님께 사죄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도 하고 싶고. 보상? 뭘로? 내가 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거기서 번 돈으로라도. 오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부모님께 가자. 준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만수와 정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정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야윈 얼굴, 수척한 몸. 많이 고생했구나.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만수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 하지만 내가 돌아온 건 다행이야. 가족은 가족이니까. 만수의 말에 모두가 울었어요. 준호는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박준호입니다. 언론들이 다시 몰려들었죠. 회개하는 아들,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재판 과정에서 준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평생 죄스럽게 살겠습니다. 판사는 말했어요.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지만 죄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준호는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감옥에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오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2년 후 모범수로 출소한 준호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만 파는 식당이에요. 정자는 그런 아들이 기특했어요. 윤희의 재단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금까지 400가정을 도왔어요. 김동수 이사장이 보고했어요. 대단해요. 윤희 씨 덕분이에요.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준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도 이제는 안정됐네. 만수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준호가 다짐했어요. 그러게, 이제 우리 가족답게 살자. 윤희도 웃었어요.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 세상은 따뜻하구먼.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만수는 말없이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70년을 함께 살아온 손, 온갖 시련을 견뎌낸 손이었죠. 여보, 우리 참 많이 돌아왔네요. 응,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로 왔어. 정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잔인하고 차가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모여서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가족은 몸소 보여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으니까요.